와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서울에 남아있는 5대 궁궐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복궁 안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궁중음식을 주제로 특별전이 11월 20일부터 2025년 2월 2일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궁중음식을 주제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궁중음식 특별전 행사를 위해서 궁중음식연구원 그리고 궁중음식 문화재단이 지원해 주셔서 먼저 두 단체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중음식연구원은 1971년에 황희성 선생님에 의해 설립된 국가무형유산 제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 전수기관입니다. 전수 교육뿐만 아니라 궁중음식 연구, 궁중 의뢰의 재현 행사, 전시회, 방송, 자문, 출판, 음식 개발 및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잊혀가는 우리 옛 음식을 복원하고 계승 발전시키고 현재 많은 이수 전수자들을 배출하여 궁중 음식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궁중음식 문화재단은 한국 정토 식문화의 근간이자 미래의 문화유산이 될 국가무형유산 제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궁중음식 문화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궁중음식 문화의 토대를 정립하여 오늘의 식문화에 맞게 보급하고 국제적 교류와 홍보를 통해 문화 건강과 외식 발전에 기여하고자 문화재청 소관 공익법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조선왕조 궁중음식의 전승은 오늘날 한국 전통음식의 정수라고 일컬어지는 조선왕조 궁중음식은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 무형유산입니다. 궁중음식의 실제 조리법은 마지막 주방상궁인 한희순에게서 전수받은 이들에 의해 재현이 되어 전승되고 있습니다. 한희순 상궁은 1889년에 태어나셔서 1972년에 생을 마감하셨으며 덕수궁 주방의 나인으로 입궁하여 고종, 순종 비의 음식을 담당하였으며 1971년 조선왕조 궁중음식이 국가무형유산 제38호로 지정되면서 제1대 기능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2대 보유자인 황혜성 교수는 1944년부터 낙선제 소주방에서 황희순 상궁으로부터 궁중음식 조리법을 전수받으며 궁중음식을 개량화하고 조리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궁중음식을 전수받은 한복료와 정길자는 2007년에 각각 궁중음식과 궁중병과 분야의 3대 보유자로 지정되었고 궁중음식의 학문적 배경과 실제 조리법을 전수하고 궁중화에 실용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궁중음식 공경과 나눔의 밥상을 주제로 진행된 궁중음식전은 좋은 음식은 건강한 몸을 이루는 기본이자 일상의 지극한 즐거움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건강은 나라의 안위와 직결되었기에 진귀한 재료로 만든 음식으로 몸을 보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전국의 백성들은 정성스레 준비한 제철 특산품을 나라에 진상하였고, 궁궐의 요리사들은 진상받은 신선한 식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왕의 수라상에 올렸습니다. 궁중 음식은 국왕과 왕실, 가족들의 일상을 유지하는 끼니이자 전국에서 올라오는 식재료를 통해 백성의 삶을 살피고, 재해로 백성의 삶이 어려울 때는 반찬을 줄여 그들의 고통에 공감을 표하는 통치의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국왕이나 왕실의 어른이 돌아가시면 그리고 슬픈 마음을 관을 모신 빈전과 신주를 모신 혼전, 왕릉과 종묘에 음식을 올리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돌아가신 조상에게 올리는 음식은 왕이 매일 먹는 일상식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격식을 갖추었습니다. 왕실의 경사스러운 잔치 때는 주인공과 왕과 왕비, 대왕 대비를 위해 여러 차례 다채로운 음식을 올리며 복과 장수를 기원하였고, 잔치가 끝나면 수고한 모두에게 음식을 내려 노고를 위로하였습니다. 이처럼 궁중 음식은 임금을 향한 공경과 조상에 대한 효심의 발현이자 신하와 백성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매개가 되었습니다. 궁중 음식의 재료, 전국의 진미가 모이다. 궁중 음식은 주로 전국에서 진상된 제철 식재료로 차려졌으며 후추와 같은 수입산 향신료가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사신 접대에 부담을 지고 있던 평안도를 제외한 경기, 충청, 전라, 제주, 경상, 강원, 황해, 함경에서 진상품을 올렸습니다. 진상의 시기와 품목도 지역별로 달랐으나 기본적으로 매달 한 차례씩 행해졌습니다. 진상품은 임금에게 바치던 예물이자 강제적 세금으로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냉장시설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재료를 산지에서 궁궐까지 신선하게 운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정성으로 일꾼 수산물이 운송 과정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해산물의 경우 말리거나 젓갈로 만들어 진상하였고, 때로는 얼음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때마다 진상품을 준비하는 일은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기에 가뭄이나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왕은 진상을 면제해 주거나 시기를 늦춰주기도 하였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식재료는 엄격한 검수와 요리 과정을 거쳐 임금의 수라상에 올랐습니다. 임금은 수라에 오른 산의 지미를 맛보며 백성들의 삶을 가늠하였습니다. 궁중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조선시대 궁중 음식을 담당한 관청은 사옹원으로 부엌 주자를 써서 주원이라고도 했습니다. 사옹원은 전국에서 진상되는 식재료를 받아 여러 전각에 공급하는 일, 왕과 왕실 가족의 식사는 물론 관리들의 식사까지 책임졌습니다. 사옹원에는 도제조, 제조와 같은 관리자와 일반 관원부터 임금의 거처인 대전과 왕비전, 세자궁의 부엌에 배치된 400여 명에 이르는 요리 담당자까지 다양한 직급의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궁중 요리사는 숙수라 불리는 남성들로, 이들은 밥을 짓는 방공, 생선과 고기를 굽는 적색, 두부를 만드는 포장, 떡을 빚는 병공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왕실의 건강을 책임지는 내의원 또한 식재료를 진상받아 국왕의 식단을 꾸리는 데 관여하였습니다. 왕의 최측근인 내시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음식 시중을 두는 뇌관은 식재료 검수부터 요리된 음식과 그릇의 상태까지 확인하며 왕의 밥상을 살폈습니다. 상궁과 나인도 간단한 요리를 하거나 완성된 음식을 상에 차리고 옮기는 등 왕실 가족의 식사 준비에 참여하였습니다. 궁궐의 부엌. 조선의 궁궐에는 왕과 왕비, 왕대비, 세자의 초소 가까이에 소주방, 수라간,
생가방 등의 부엌 공간이 있었습니다. 소주방은 불을 떼는 주방이란 뜻으로 일상식을 만드는 내 소주방과 왕실의 혼례, 생일과 같은 잔치, 제례 등 행사 음식을 준비하는 외 소주방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큰 행사가 없는 평상시에는 역할의 경계를 두지 않고 함께 음식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라가는 간단한 요리와 함께 완성된 음식을 상에 차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생물방은 또는 생것방이라도 불린 생과방은 오늘날의 디저트인 떡, 다식, 과일, 차와 같은 다가류, 죽과 미음처럼 가볍게 들 수 있는 별식류를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식은 음식을 데워 다시 올리거나 식사를 마친 뒤 상을 물리는 퇴선관도 부엌의 역할을 했습니다. 큰 행사 때는 많은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행사장 근처 야외에 임시 주방인 숙설소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궁궐 곳곳에는 음식에 간을 맞추고 맛을 돋우는 장과 소금, 젓갈을 저장하는 장고와 염고도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진상된 식재료를 검수하고 손질하여 왕실 가족들의 건강 상태와 입맛에 맞게 조리하고 이를 법도에 맞게 상에 차려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궁궐의 부엌에는 이를 위해 재료를 보관, 운반, 계량, 조리하는 각종 도구들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매일의 끼니와 간식 외에도 잔치나 제사 등 음식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 어울리는 상을 차릴 수 있도록 도자기, 은기, 유기, 범랑기, 목기 등 다양한 식기와 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라, 왕의 매일을 짓다. 수라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에게 올리는 진지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왕은 하루 평균 5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중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수라상은 오전 10시에 올리는 아침 수라, 오후 5시에 올리는 저녁 수라가 있었습니다. 수라의 구성은 밥과 국, 김치장과 같은 기본 음식에 구이, 조림, 나물, 젓갈 등의 반찬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른 아침과 점심, 잠자리에 들기 전 죽이나 면류 같은 가벼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상 구성은 임금의 기호 및 건강 상태에 따라 달랐으며 식사의 횟수와 반찬 가짓수 역시 유동적이었습니다. 잔치나 재래 음식과 달리 일상 음식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정조와 해경궁 홍씨의 화성 행차를 기록한 원행을묘 정리의계와 왕이 승하한 뒤 만 2년간 살아계실 때처럼 음식을 올렸던 기록, 상식 발기 등을 통해 일상의 수라를 일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12첩 반상은 고종, 순종 때의 마지막 상궁들에 의해 전해진 수라상의 모습이며 이전에는 대개 7가지 정도의 반찬이 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을 위한 음식, 정성으로 기억하다. 조선 왕실에서는 돌아가신 조상에게도 정성스레 음식을 올렸습니다. 같은 대상에게 지내는 재양임에도 공간과 성격에 따라 제물을 차리는 격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왕실 어린이 돌아가시면 상중에는 관과 신의를 모신 전각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생전에 드셨던 수라를 바쳤고 점심에는 간단한 다가를 올렸습니다. 상식과 주달에는 제사 음식을 담당하는 봉상시가 아닌 사홍원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이는 선조를 망자로 대하지 않고 살아계신 것처럼 매 끼니 음식을 공양하면서 부모 잃은 슬픔을 달랬음을 의미합니다. 삼념상 이후 왕릉에서는 약과나 다식 같은 유밀과와 가실 등으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반면 국가의 공식 사당인 종묘에서는 역대 왕과 왕비를 국가를 수호하는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산 사람은 먹을 수 없는 날고기를 주된 제물로 바쳐 경외심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음식의 차이는 때로는 조상을 살아계신 것처럼 친근히 모시고 때로는 신으로 섬기고자 했던 태도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잔치 음식 높이 쌓아 기쁨을 더하다.
왕실에서는 혼례, 왕과 왕비의 생일, 세자의 탄생이나 책봉 등 경사스러운 날에 중요한 손님들을 초대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 음식은 임시 주방인 숙소소에서 왕실의 전속, 숙수들이 맡았습니다. 잔칫날 왕과 왕비, 대왕 대비에게는 여러 차례 음식상을 올리는데 왕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상을 대탁, 그 외 잔치 주인공과 주요 왕족이 받는 큰 규모의 상을 찬안이라 하였습니다. 잔치상은 다양한 음식을 높이 쌓고 꽃으로 장식하여 화려하게 차려졌으며 잔치가 끝난 후 고인 음식을 헐어 종친이나 신하들에게 나누어주며 잔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잔치에서 실제 먹기 위한 상으로는 별행과 미수, 소선, 대선, 탕, 만두, 차 등을 줄지어 올렸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에는 궁궐을 지키는 군인과 행사의 흥겨움을 돋우는 악공, 여령 등 참석자 1,000원에게 음식을 내려 노고를 취하였고 사대부부터 천인이 되기까지 쌀과 술, 음식을 나누어 왕실과 백성이 함께 경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사찬, 널리 나눠 마음을 전하다. 조선의 임금은 대체로 홀로 모든 음식을 탐하지 않고 보다 많은 이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했습니다. 아기 왕자의 100일에는 100일떡을 나누고 국왕의 만년 생신에는 기로연을 열어 원로 대신들에게 잔치상을 베풀며 장수의 기쁨을 함께하였습니다. 임금을 호위하는 군사들에게는 때때로 호계라는 이름으로 음식을 내려주었는데 왕이 하사하는 술과 고기는 깊은 위로가 되어 경무의 어려움을 씻어주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아끼는 신하에게 선물로도 진귀한 식재료가 애용되었습니다. 1796년 정조 임금은 최제공에게 큰 홍어를 하사하며 오랜 시간과 함께한 신하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진심을 전하려는 마음은 궁궐을 넘어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임금이 궐 밖으로 행차할 때면 이를 보기 위해 모인 이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연로한 백성들에게는 예를 갖춰 따로 상을 대접하는 등 음식은 임금과 백성이 서로 기쁨을 나누고 마음을 전하는 매개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와인 인문학자로 와인에 빠져 자연스럽게 미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음식과 관련된 300여 권의 책을 소장하고 10년 넘게 관련 서적들을 보아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것의 소중함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25년에는 궁중음식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정규과정 입문반에 참여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궁식 음식을 경험해 볼 예정이고 류인수 소장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한국가양주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술 빚기 명주반에도 참여하려고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전통 장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2024년 12월 3일 등재되면서 전통 발효식품의 세계화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이번 유네스코 등재는 한국 장류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로 K푸드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장담그기 문화가 밥과 김치와 함께 전통 식단의 중심이라는 점, 장을 만드는 기술과 지혜, 이를 전승해온 가족 공동체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장담그기는 삼국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입니다. 장이라는 음식뿐 아니라 다양한 재료를 준비해 장을 만들고 관리 이용하는 과정에서 전하는 지식, 신념, 기술 등을 아우릅니다. 특히 시간장으로 새로운 장을 더하는 한국 고유의 방식은 중국, 일본과 구별되는 독창적 특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2018년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올해 6월 월드베스트 50 레스토랑에 처음으로 한국의 투스타인 밍글스가 44위에 올랐으며 밍글스를 책임지고 계신 강민구 셰프님의 첫 번째 쿡북 장, 더 소울 오브 코리안 쿠킹이 출간되어 간장, 된장, 고추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레시피가 60여 종 수록되어 있습니다. 와면 여러분도 혹시 새해를 맞아 경복궁 근처에 가실 일이 생기신다면 잊지 마시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궁중음식 특별전에 들려서 몇 년 사이 위상이 높아진 한식의 토대가 되고 있는
궁중 음식에 대한 역사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아서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